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의 법원 쇼핑, 영장 쇼핑, 이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에 대한 교묘한 회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말장난이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팩트로 지금 추궁하는 국민의힘 측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공수처가 이 법원 쇼핑, 이 논란을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법원 쇼핑 논란을, 이게 공수처 스스로 발목 잡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철회했죠. 그 이후 상황을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초반 수사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수처는 곧바로 처장 직속으로 TF를 구성해서 법리 검토.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걸 하고 싶어서 뭔가 공수처가 지난 4년 동안 헛발질 했다는 걸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새벽 철회, 이렇게 됐는데, 바로 6일에 특수본부를 설치하고 8일에는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합니다. 신병을 확보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이거보다 더 하루 앞서서 5일에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거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공식적으로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자기네들도 숟가락을 얹은 겁니다. 경쟁적 또는 중복 이런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이걸 누가 조정해야 될까요? 현행 법 시스템에 보면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보다 상위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공수처법에 보면 검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라도 공수처가 그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첩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관처럼 돼 있죠. 그러면 공수처가 이때는 12월 6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직후거든요. 그것도 기각 사유가 중복수사 이런 이유로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얼른 즉시 이 중복수사를 피할 대책,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마 그래서 12월 8일에 이첩 요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첩을 받아서 아예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든가, 그렇죠? 그러면 중복수사 논란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검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하든가, 이러면 또 중복수사 논란이 없어졌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첩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은 빼고 경찰하고만 무슨 합동수사본부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수처가 다 주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2월 8일에 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이런 걸 서울중앙지법원에 공수처가 청구를 했는데, 이 또한 기각 사유가 이런 겁니다. 아니, 이첩을 요구했다고 수사기관 간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또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첩 요구만 해놓고 협의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거 아니야, 이러면 이때 얼른 중앙지법이 얘기하는 의미가 뭐다,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수사를 찔끔찔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공수처 책임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쇼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됐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첩 요구한 12월 8일부터 한 열흘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8일부터 한 18일 이 정도라고 봐야죠.
검찰 고위 관계자와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3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검찰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수사권이 없어 기각될 테니 검찰과 공동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공수처가 무시했습니다. 이미 이때는요 12월 8일 18일 이때는 이미 여러 차례 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중앙지법에. 그러나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청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뒤늦게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대책, 중앙지방법원의 그 영장 기각이 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세웠으면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중앙지법 상대 안 해. 법원 쇼핑에 나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법원 쇼핑이라는 그 어떤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단초를 이때 만든 거죠. 이때라도 깨닫고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서부지법으로 가져갔을 때 법원 쇼핑, 영장 쇼핑, 판사 쇼핑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러면은 수사의 신뢰도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 쇼핑에 나서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또한 스스로 자초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점을 노출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의원 등의 지금 반격을 초래해서 공수처가 곤경에 처했다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진우 의원이 1월 12일에요. 공수처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 내용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물었는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 뭐죠? 결국 어떤 영장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로 해석이 되죠. 거짓말이죠. 왜? 그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명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빗나가게 일부러 답변을 했다.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공수처가 바보죠. 이런 교묘한 말장난으로 피해가려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이래서 주진우 의원이 그 이후에도 추가로 이게 뭐가 있구나 해서 추적을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다는 게 드러난 이후에도 말장난은 계속됩니다. 이런 겁니다. 공수처의 입장문이라는 것을 보면 자, 우선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해 보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그거 명확하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기각된 영장이 무려 16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뜨거라 싶어서 중앙지방법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다가는 이거 100% 기각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득식을 한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법원 쇼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 판단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게 명확한데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공수처 입장문은 또 교묘합니다.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거는 맞지만 여러 명의 피의자 명 중 하나로 기재한 것뿐이고 영장 대상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한번 잘 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아니,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과 함께 다른 사람 이름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또 한 번 비난을 자처했다. 자, 그러면 결국 공수처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자기들의 그 연이은 실책 이거를 호도하려고 결국 법원 쇼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근데 그 말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팩트를 은폐하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장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공수처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실이 제기한 이른바 허위공문서 작성, 1월 12일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 이게 이제 허위공문서라는 거 아닙니까? 이 작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공수처가 이 법원 쇼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일들은 공수처의 연이은 실책의 결과지 남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쇼핑으로 이 국면을 그렇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될 일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중앙지방법원이 지적한 그걸 해결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원 쇼핑으로 그걸 돌파하려고 했던 이 판단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총체적인 잘못. 이건 결국 공수처가 무능력, 그 다음에 책임 회피,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